안녕하세요. 알테나 씨가 만드는 미술 투자로 부자 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2022년 뉴욕에서 열리는 프리즈 아트 페어 시즌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맨하탄에 모인 것 같아요. 마켓은 아주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판매량이 아주 많았고요. 그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지만 모든 부스가 작품을 다 잘 판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솔직히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 어딜 가나 아트페어 가면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물론 훌륭한 작품들 많이 나오고 또 좋은 페어일수록 좋은 갤러리와 좋은 작품을 셀렉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전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페어든지 다 특징이 있고 또 사람마다 다 원하는 목적이 있고 다른 취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페어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큰 페어라고 해서 무조건 모두에게 그 페어가 잘 맞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싼 값에 그 작품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관람만 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리저너블한 가격에 어떤 작품을 파는 페어에 가면 직접 작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커스터머가 진짜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더 유심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9월이 되면은 뉴욕에서는 아모리 쇼를 중심으로 페어가 열릴 거고요. 또 한국에서는 프리즈 페어와 키아프가 함께 열리죠. 이제 바야흐로 한국에 국제 페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좋다고 봐야 될까요? 안 좋다고 봐야 될까요? 잘 모르긴 몰라도 긴장을 바짝 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일 겁니다. 이 한국 페어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페어와 확실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류입니다. 확실한 분류. 어떤 분류냐면 가격 분류. 키아프나 아트 부산, 대구 아트 페어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큰 부스에서 비싼 작품을 파는 갤러리들도 있지만 또 살롱전처럼 한 벽에 아주 작은 소품들을 다닥다닥 붙여서 저렴하게 파는 부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페어의 모든 종류의 작품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한국 페어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런 해외 페어, 유명한 아트 바젤이라든가 아모리쇼, 또 프리즈 아트 페어 같은 이런 쇼에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페어 자체에 부스비 자체가 비싸고 여기에 참가하려는 갤러리들이 많기 때문에 선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해외 페어 같은 경우는 유명 페어, 이런 유명 페어 같은 경우는 아주 가이드라인이 확실합니다. 가격대를 아예 정해 놓습니다. 얼마부터 얼마 이상부터 팔 수가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저렴한 작품은 팔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렴한 작품을 파는 섹션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10,000불 이하라든가 아니면 파나 같은 것들을 따로 파는 섹션을 만들어서 분리를 해가지고 전시를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그럼 이렇게 비싼 작품 파는 페어가 무조건 좋으냐? 절대 아니죠. 백화점 가서 쇼핑할 때만 득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트페어에서 작품 살 때도 득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득템을 하려면 싸게 사야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득템이 되는 거예요. 이런 큰 페어가 열리는 그런 전시장 옆에 위성 페어들이 많이 열리는데 그런 곳에 가서 정말 좋지만 아직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작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술가, 그림 그리는 작가들의 99%는 안 유명합니다. 무명이에요. 그러면 그 99%의 안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안 좋으냐? 당연히 아니죠.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또 프리즈 아트페어 나오는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MCH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스위스 시계 페어 주최하고요. 기획하고 주최하고 아트 바젤을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서 2016년에 공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은 웹사이트에서 사라졌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아트 바젤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표를 한 것이 있어요. 지역성이 앞으로 강해지고 지역의 특성 그리고 지역에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트바젤이라는 이 브랜드를 확장시키기보다는 지역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 지역에 맞는 페어를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트바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큰 페어를 만들지 않겠다, 그런 컨셉으로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 뭐 홍콩 아트페어를 아트바젤이 인수를 해서 아트바젤 이름으로 지금 페어를 열고 있잖아요. 아트바젤 홍콩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트바젤이 어떤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페어를 구입하고 이름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분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지역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지역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이동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앞으로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는 가상현실에서 많은 이동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 이동은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를테면 국민은행은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국민은행인데 그 대주주는 외국계 자본이 거의 다, 대주주는 외국계 자본이라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프리즈 아트페어는 어떤 컨셉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프리즈는 작년부터 팝업 형태의 아트쇼를 1년 내내 이어가는 컨셉을 추진을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 간의 이동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특정 기간에 각국의 모든 컬렉터들과 예술가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그런 기존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세계 각지의 갤러리를 4주간 임대해서 아트쇼를 여는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아트페어 방식은 유지를 하되 규모를 축소시키고 기존의 갤러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 어떤 공간을 임대해서 1년 내내 팝업쇼를 하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노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한국에는 9월 달부터 들어와서 프리즈 아트페어라는 이 브랜드를 사람들에게 아주 각인을 시킬 겁니다. 이제부터 파이의 크기는 커지는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조각은 작아질 거예요. 작년에 이재용 회장이 학교 다녀오신 후에 바로 미국에 갔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냉혹한 시장의 현실, 마음이 무겁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미국을 진출해서 아싸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죠. 마음이 착잡한 분위기죠. 반도체 업계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대만의 TSMC입니다. TSMC도 미국의 공장을 증설 이미 했고 또 더 많이 하겠다고 밝혔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회사에서는 지금 이거 미국에다 공장 짓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너무 남는 거 없어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우리를 생각보다 지원을 많이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절대로 독점을 하도록 두지 않아요. 시장의 점유율이 TSMC가 너무 독보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자기네들 기술이 없고 지금 미국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외국 회사들을 이렇게 불러들이느냐.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 원천 기술 부품이 있는데 그것을 네덜란드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합니다. 근데 그 네덜란드 회사에서 그 독점적인 생산을 하려면 또 원천 기술과 부품이 필요한데 그것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적으로. 미국에서 그 부품 수출 금지하고 주지 말라고 하면은
삼성 TSMC에서 반도체 생산 못합니다. 핵심 키맨은 결국 미국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합니다. 이미 2016년도에 팬데믹 상황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아트바젤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지금 이어나가야 될지, 어떻게 주도를 할지 계획을 세워놨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유명 아트페어나 해외 유명 갤러리가 한국에 진출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계화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국 작가 해외 진출시켜 주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적인 것, 한국의 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마 아트샵에 가보면 이렇게 단청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 디자인, 시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가 만든 작품이죠. 이렇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들뜨지만 말고 지금 이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실리를 좀 추구하자는 거예요. 실속을 챙기려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사실을 말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 기분 나쁘지 말고 진짜 실리를 추구해 보자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가지 입장을 나눠가지고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작가, 컬렉터, 그리고 갤러리스트. 그럼 다음 시간 놓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